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 미국에서 슈퍼맨을 연기한 실사 배우로 유명한 조지 리브스에게 발생한 미스테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59년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필리스 코티스라는 여배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필리스 코티스는 당시 슈퍼맨의 모험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슈퍼맨의 친구이자 연인인 로이스 레인을 연기한 배우였습니다. 이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건 사람은 토니 매닉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잠시 후 쇳소리를 내며 그가 누군가에게 당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정신이 혼미해진 필리스 코티스는 전화기 너머 여성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필리스 코티스는 전화를 건 여성이 말한 그라는 남성이 자신과 슈퍼맨의 모험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인 슈퍼맨 역할로 유명한 45세 배우 조지 리브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지 리브스는 당시 TV 시리즈 슈퍼맨의 모험에서 슈퍼맨 클라크 켄트를 연기한 배우였습니다. 당시 조지가 출연한 슈퍼맨의 모험은 9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고 그는 슈퍼맨을 연기한 실사 배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 조지 리브스는 1914년 1월 5일 미국 아이오와주 울스톡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연기와 노래에 재능을 보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지는 1939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하면서 영화배우의 삶을 시작하였고 이후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1년 6월 어느 날 갑자기 조지 리브스는 슈퍼맨의 모험이라는 TV 시리즈의 주인공인 슈퍼맨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 배우들은 TV 시리즈에 출연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조지도 처음엔 슈퍼맨 역할을 맡기를 꺼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작품을 수락합니다. 놀랍게도 슈퍼맨의 모험이 TV에 방영되자마자 프로그램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덩달아 슈퍼맨 조지 리브스의 인기도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당시 슈퍼맨의 모험은 비평가들에게도 찬사를 받았으며 악당과 싸우는 영웅 슈퍼맨을 연기한 조지는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영원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지 리브스의 진정한 꿈은 영화 배우로 성공하는 것이었고 결국 1953년 프레드 진네만 감독의 지상에서 영원으로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 배우로서 자신의 꿈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 리브스는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이미지에 압도되어 제대로 된 연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지가 영화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슈퍼맨이다라고 소리쳤고 결국 그는 그 이후부터 슈퍼맨 이외의 다른 배역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방영된 슈퍼맨의 모험이 1957년에 갑자기 종영하자 더 이상 슈퍼맨 이외의 다른 배역을 맡지 못하게 된 조지 리브스는 결국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조지 리브스는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인 MGM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인 에디 매닉스의 아내 토니 매닉스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토니 매닉스와 조지 리브스는 조지가 무명이었던 시절부터 약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8년 조지 리브스는 한 클럽에서 일하는 무용수 레오노어 레몬과 눈이 맞아 내연녀 토니 매닉스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는 내연녀 토니 매닉스와 이별하자마자 레오노어 레몬과 약혼하였고 1년 뒤인 1959년 6월 19일에 조지 리브스는 레오노어 레몬과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959년 6월 16일 조지 리브스는 레오노어 레몬과 결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지 리브스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조지는 약혼녀 레오노어 레몬과 3명의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조지는 자정 무렵에 먼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올라갑니다. 새벽 1시쯤 조지는 갑자기 아래층으로 내려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조지는 잠시 술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조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약혼녀 레오노어와 말싸움을 하였고 결국 조지는 자리를 박차고 다시 침실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지의 방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지의 약혼녀와 그의 친구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조사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LA 경찰은 조지가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결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곧 결혼할 예정이고 이후 영화 감독으로 새 출발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지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아들이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조지의 어머니는 거금을 주고 변호사 제리 기슬러를 고용하여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조사를 끝낸 제리 기슬러는 조지 리브스가 누군가에게 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권총에서 그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총을 쏘았다면 조지의 지문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총에는 조지의 지문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지문도 없었습니다. 미스테리하게도 당시 경찰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시한 증거는 총이 처음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당시 총은 조지의 양쪽 다리 사이에 떨어져 있었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쏘고 난 이후 총이 다리 사이에 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점은 현장에서 조지가 누군가와 다툰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리 기슬러는 조지 리브스의 내연녀였던 토니 매닉스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제리 기슬러는 당시 토니 매닉스가 조지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분노하여 사람을 시켜 그를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조지의 집에 있지 않았더라면 당시 상황에 대해 알기엔 너무 이른 아침인 새벽 4시 30분에 조지의 동료 여배우 필리스 코티스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여 조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토니 매닉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토니 매닉스의 남편 에디 매닉스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몇 달 전 에디 매닉스는 과거의 아내가 조지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에디가 분노하여 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도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미국의 홍보 담당자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로지라는 남성이 조지 리브스의 사건의 범인이 바로 그의 내연녀였던 토니 매닉스라고 증언합니다. 에드워드 로지는 1970년대 후반에 토니 매닉스를 알게 되었고 그녀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로지는 토니 매닉스가 1983년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신부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조지 리브스 사건의 주범이고 당시 사람을 시켜 그를 처리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 이외에 당시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슈퍼맨 조지 리브스 사건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